여기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소년이 있습니다.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 거인 시작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겨울 동안 하느님의 뜻 가운데서 17살 소년 영재는 이삭의 집이라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싹싹한 영재는 신부가 되고 싶은 아이였죠. 다음 주면 성탄이고 새해고 해서 제가 신부님이랑 수녀님들 카드 한 장씩 썼어요. 얘가 보좌 신부님 같은 신부님 되는 게 꿈이래요. 너가 열심히 하면 주임 신부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천서 받게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삭의 집 후원 물품들을 훔쳐서 학교 친구들에게 팔아 돈을 챙기는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나이키 루나 12에 살 사람. 당분간 노래 좀 끊어야겠다. 만나서 봐. 응. 그러던 어느 날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저 밑에 아버지 오셨다. 영재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옵니다. 아버지도 다 사정이 있으시니까 너 그런 데 맡기는 거지. 학창 시절에 너 같은 그런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딨냐? 상처 아니에요, 쌤. 그리고 부모님이 맡기신 게 아니라 제가 집구석이 꼴보기 싫어서 제가 직접 제 발로 찾아간 거예요. 직장도 없이 여전히 무일푼인 영재의 아버지. 너는 이름이 뭐니? 그 뭘 못 들으셨나 본데 저 이 사람 아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 조카요. 저 신부님 될 사람입니다. 영재를 이용해서 돈을 구해보려는 구제불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손발 멀쩡하지? 눈, 코, 입 다 있지? 벌라고! 왜 남들처럼 고생해서 벌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들내미 아니 자기 자신한테 안 부끄럽냐? 한심한 아버지가 미웠던 영재는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늦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재. 영재는 그냥 들어가. 왜? 같은 집에서 없어졌는데. 설마 영재가. 창고의 후원 물품들이 계속 사라지자 원장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너 잠깐. 너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간다던데 아침마다 창고에 들락날락 물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부러. 직접 학교에 물어보시던가요. 원장은 평소 싹싹한 영재에게는 의심을 하지 않고 비교적 태도가 좋지 않은 범태를 의심하였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어디다 손을 대! 뒤통수 맞을까 봐 무서워서 키우겠어? 그날 밤 범태의 룸메이트인 영재는 범태의 울음소리를 듣지만 다음 날에 또 물품들을 훔쳐 돈을 챙깁니다. 그러다 후원 물품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성당에서 이삭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주임 신부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태를 계속 의심해왔던 원장은 우동놈의 새끼. 완전 소리 새끼야. 들어가 짐쌀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 씨. 범태를 내쫓게 됩니다. 범죄 새끼 언제 나갔냐? 일어나 보니까 없던데요? 동네 개새끼도 나갈 땐 인사는 하지. 그런 새끼들 처먹여서 뭐해? 씨. 범태를 내쫓은 후부터 부쩍 예민해진 원장. 너 오늘 마치고 집에 갔다 와. 예? 집에 하러 갔다 오라고. 가서 집에 갈 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저는 왜? 다 큰 새끼들은 돌려보내야지. 이제 큰 새끼들은 안 받아야겠어. 신부님도 그렇고 다들 너 신부님 하는데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갔다 와. 그렇게 영재는 오랜만에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왔던 소리 안 해? 응.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형이 뭐라고 안 그래? 응. 언제 가는데? 지금 갈 거야, 밥 먹고. 근데 왜 왔어? 왜? 내 집에 내가 오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민재 데려가라 뭐 이런 얘기 없어? 갈 때 얘기했지? 절대 안 된다고. 무책임하게도 아버지는 동생 민재까지도 복지시설에 맡길 궁리만 합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자신도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영재. 아,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잠시 후 동생 민재도 집을 나와 영재를 쫓아오는데요. 아, 왜 따르고 지랄이야? 뭐? 네 엄마한테 같이 가자. 두 형제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거기선 살만해? 응. 훨씬. 그래서 말인데 민재도 데려가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영재의 어머니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어른들이 돼서 책임들을 안 질라 그래 다들? 내가 민재 데리고 간다고 쳐.
우리 둘 다 들어가면 엄마 아빠 금방 좋다고 갈라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디로 돌아가? 난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재에게 돌아갈 곳은 복지시설뿐이었습니다. 놓합시다. 기쁨이신 주님, 왜 벌써 왔어? 힘들어서요. 보살피는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터전을 집에서 뭐래? 제가 여기 올 때보다 집이 더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아빠는 아파서 계속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도 않고. 더 안 좋아지셨다고?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싶은 영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참 곤란하다. 제가 꼭 신부님 될게요. 신부님 돼서 키워주시는 애 꼭 갚을게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게 되면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선 알겠고 성당은 우리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성당 가서 더 깍듯이 잘해. 알겠니? 네. 다행히 원장의 마음을 돌린 영재. 다시 복지시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근근히 살아가는 영재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네가 요한이구나. 네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암튼 반가워. 내 이름은 이윤미라고 해. 영재를 아끼던 신부님이 신학교 진학을 위해서 선생님 윤미를 소개해줬습니다. 앞으로 영재는 신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영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아버지 오셨어. 술에 취한 아버지가 복지시설로 찾아옵니다. 택시로 모시다 드리고 올게요. 원장 눈치를 보는 영재. 하실 말씀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둘째 좀 여기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둘째. 역시나 영재의 동생까지 복지시설에 맡기로 찾아온 것이었죠. 이거 좀 다 버려줘! 야 진짜! 제발 나가자. 영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복지시설뿐인데 그것마저 방해를 하고 있는 아버지. 이럴 거면 그냥 내 앞으로 보험 들어놓고 죽여줘. 이제 좀 같이 데리고 살면 안 되냐? 나 혼자도 먹어. 난 어디로 돌아가? 뭐야? 너 집에 들어올 거야? 너무도 무책임한 아버지. 또 한 번 와서 난리 쳐봐. 그땐 진짜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박영재, 너희 아버지 아프셔서 못 움직인다고 안 그랬니?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너 데리고 있기 힘들어. 아버지가 다녀간 후 영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더 커진 마음의 구멍을 도둑질과 거짓말로 덮어보려 하지만 흔들리던 중심은 무너지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 데리고 방에 좀 들어가 계시겠어요? 영자. 아버지는 기어코 복지시설에 동생을 데려옵니다. 너 나라고 돈 벌었대. 나 진짜 도는 거 보기 싫으면. 요한아! 죄송한데요.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돼요. 뭐 이 사람들 새끼가 아주 그냥 듣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뻔뻔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를 보자 이성의 끈이 끊어진 영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예. 야, 그걸 안 내려놔? 새끼가 다 내려놔. 죄송해요. 근데 제발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안 그럼 저 진짜. 저 어렸을 때부터 저게 지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아주 가위 지 모가지다 갖다 대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어른들의 작고 볼품없는 모습에 스스로 아픔을 견디며 거인이 되어야 했던 소년 영재. 사는 게 숨이 차요 라고 포스터에 적힌 이 글귀가 영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7살이 감당해야만 했던 버겁고 지독하기만 한 현실 때문에 영화가 끝난 후에도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고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미프리 영화의 부제처럼 자유를 원했던 어린 소년, 영화 거인이었습니다.